지난 시간에 증가한 함수를 얘기할 때 f'x가 가지는 의미가 이제 순간 변화율이다 보니까 f'x가 플러스면은 증가하고 마이너스면 감소하고 그리고 중간에 잠깐 증가를 멈추더라도 얘를 단조 증가라고 불러서 증가의 범주 안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서 항상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못하죠. 왜 그러냐면 감소하는 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f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를 많이 다뤘었다면 여기서는 f'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를 이제 다루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말로 포장을 해서 증가하다 감소한다로 포장을 해서요. 자, 0하고 3 사이에서 감소하도록 이라는 의미는 그러면 f'x가 이 구간 안에서 음수라는 걸 의미를 하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논리 빌드업 하나만 봐볼게. f'x가 얘가 3차식이니까 2차식인데 2차식이 아싸리 항상 0보다 작으려면 판베시티가 0보다 작은 거 이걸 쓰죠. 이 두 부등식을 쓰죠. 근데 얘하고 다르게 어떤 주어진 변형 안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한다면 이 논리를 써요. 그러니까 이 논리는 우리가 이제 전학을 갔을 때 하는 행동들. 전학 가면은 뭐예요? 그 반 짱을 불러내잖아. 그래서 그 짱을 이제 신나게 혼내준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학교에 새로운 짱으로 군림을 하죠. 그것처럼 잠깐만 얘기를 맞나?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항상 0보다 작은 걸 보이기 위해서 가장 큰 게 0보다 작은 것만 보이면 된다라는 거야. 내가 만약에 항상 0보다 작은 걸 보이고 싶으면 0보다 큰 걸 보이고 싶으면 이 범위 내에서 잘리는 애들 중에서 제일 작은 녀석이 항상 0보다 큰 걸 보이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앞서 얘기했던 유형과 다른 점이 뭐냐면 위로 볼록한 녀석은 원래는 항상 0보다 큰 게 불가능했죠. 근데 주어진 구간 내에서는 이제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게 0보다 크면 얘는 그 범위 내에서 항상 0보다 크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가장 큰 게 0보다 작으면 얘는 항상 0보다 작다고 볼 수 있다는 그 논리다. 자, 이 문제에서 봐볼게요. 이 논리를 사용을 하거든. f'x를 구해보면 자, 이게 이제 미분이라는 걸 한 건데 자, 여기는 3이 앞으로 내려가고 x의 차수를 하나 깎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 자, 이렇게 이제 미분이 됐어요. 자, 이 녀석이 지금 0이랑 3 사이에서 항상 0보다 작은 걸 보는 건데 자, 또 이런 걸 알려줄게요. 여기 지금 a가 상수항으로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0보다 작은 거를 볼 수도 있지만 내가 이 a를 일로 이항시켜줘서 여기 있는 요 식이 마이너스 a라는 상수함수보다 항상 작은 거를 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의 장점이 완전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봐볼게. 원래 봐야 할 녀석은 요 녀석이 항상 0보다 작은 걸 보는 게 우리 목적이었는데 이렇게 바꿔서 이 식이 마이너스 a라는 저기 상수함수보다 항상 작아지게끔 세팅을 해보겠다라는 거야. 자, 이 녀석의 그래프는 어렵지 않죠. 0하고 3을 지나는 때마침 0하고 2를 지나는 0하고 2를 지나고 아래로 볼록인 이러한 그래프를 그리는 함수인데 그 녀석이 마이너스 a보다 작아지려면 지금 자 내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게 최대 최소 후보들이죠. 누가 제일 크겠니? 얘가 제일 크겠죠. 일단 육안으로 봤을 때 얘하고 얘하고 비교해봐야겠지만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a가 어디 있어야 돼? 이렇게 분림을 해야 되죠. 이렇게 분림을 하면은 얘네보다 다 큰 거니까. 자, 조사를 해볼까? 0에서는 얘는 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얼마죠?
3에 x-1의 제곱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3에서는 얼마죠? 27, 120이니까 여기는 9죠. 그러니까 여기다 좀 깔끔하게 다시 그리면 마이너스 3, 0, 9 이렇게 되네. 그럼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세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a라는 친구는 니네가 짱 누구냐? 9인데요? 9만 조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a가 9보다 크거나 같으면 같은 건 왜 돼요? 이렇게 같아서 0이 되더라도 우리는 증가라고 본다고 했죠? 혹은 감소라고 본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a가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거 아래 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서는 좀 새로 설명한 게 많았기 때문에 97번, 98번 이렇게 하나씩 더 볼게요. 자, fx가 닫힌 구간에서 증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정한 구간에서 f'x가 항상 0보다 큰 걸 보이래. 구간이 없으면 판별식 뒤였지만 있으니까 방금 그 짱 논리. 너네만 짱이 누구냐? 이거. 자, f'x를 구해보면 3이 앞으로 내려오고 x제곱 이렇게 플러스 동영상도 들어보고 토요일이나 이럴 때 선생님 좀 빨리 부를게. 그때 좀 일찍 나와. 자, 요게 증가하도록. 자, 요 녀석은 그러니까 요 녀석이 항상 요거인 걸 보이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A가 섞여 있으면 이대로 하셔도 되는데 이대로 하시면 이제 A가 어딘지 모르는 상태에서 연구하는 건데 그 분석을 더 쉽게 하기 위함인 게 이렇게 보시는 거야. 근데 굳이 이렇게 한번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얘가 항상 0보다 크게 되면 그러면은 A로 구성된 어떤 최소값이 0 같은 논리가 사용이 되긴 되는데 논리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됐었죠. 자, 그러면은 3x제곱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에서 끊기게 되죠. 마이너스 1과 1에서 끊기게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최소값은 0이 될 거고 최대값은 3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3, 3, 0. 걔가 A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걸 보이기 위해서 A는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있어야겠네요. 0이랑 붙어야겠네요. A가 최소값인 0보다 더 작거나 같다면 저 부등식이 항상 만족이 되겠죠. A 잠깐만. 플러스 A니까 마이너스 A 미안해. 마이너스 A니까 여기 마이너스 A. 그러면 A가 이런 걸로 바뀌니까 A의 최소값은 0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자, 98번까지 와볼게. 자, 감소하는 구간이 요거일 때 증가 감소를 분석하기 위해서 역시 또 미분을 해줍니다. 6x의 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6a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보기 좋게 6으로 일단 묶어줘 볼게요.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ax a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고요. 자, 감소하는 구간이 닫힌 구간 요거래요. 자, 자, 그러면 내가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요 구간이 지금 1하고 5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한 집중이 문해력을 좀 봐볼 건데 자, 얘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내가 이과인 거와 상관없이 자, 이런 거는 0하고 7. 자, 내가 세 가지 종류의 구간을 이렇게 써봤어요.
감소하는 구간이 0부터 7까지다. 이러면 틀리죠? 감소하는 구간이 1부터 5까지다. 맞는 말이고, 감소하는 구간이 2부터 4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이게 명제상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지나가는 돌부리에다 약간 진지 빨고 지금 맞짱 뜨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감소하는 구간이 닫힌 구간이다. 예, 그 감소하는 구간이 요거다. 그 감소하는 구간이면 그 요거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이 논리거든. 예를 들어서 여기 병무는 고세고 학생이다. 아, 수험고였죠? 네. 네. 아닌데 그냥 얘기한 거예요. 아니 너무 고세고 하고 싶었어요. 아, 근데 이 말은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다닌다고 가정을 했을 때, 수험고를 할게요. 이 말은 맞는 건데, 수험고 학생이면 그 병무다 이런 말은 틀리죠. 수험고에는 저기 뭐 다른 뭐 민철이나 뭐 다른 친구들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그 저기 명제에서 앞전제 가정과 그 결론에 저기 대소관계가 뒤에 게 더 이제 커야 된다라는 게 이제 1학년 때 했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감소하는 구간이 1, 5라는 거는 이렇게 부분만을 말했을 리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말했을 거다. 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꺼낸 거고요.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이 이제 그 필요 충분 조건으로 요거인 거다. 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거는 부등식이죠.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에서 자 여러분들 우리 추억의 1학년 난이도 쉬운 거. 자,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되죠? x가 이거 알고 있죠? 네.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0으로 두세요. 방정식의 해죠. 방정식의 해가 부등식의 기준값으로 재취업했네. 얘가 시우자 닮았죠? 그래서 사이 구간. 기역자 닮으면 가장자리 바깥 구간에서 요거죠. 자, 다시 일로 와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최고 차이 개수가 6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다 거두절미하고 이 녀석 이퀄 0으로 했을 때 두 근이 1하고 5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두 근의 합이 6이니까 A가 6이고요. 두 근의 곱이 5니까 A가 5인 거 매칭이 되죠.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함수의 극대화 극소 가볼게. 수학투, 적분, 다음. 네, 일단 가보죠. 자, 극대하고 극소라는 새로운 친구들을 우리가 이제 소개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극대와 극소의 사전적인 정의는 주변보다 크거나 작은 걸 극대 극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주변보다 크거나 작은 애들,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는 지점을 극대라고 하거든요. 증가하다 감소로 바뀌는 지점,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지점을 극소라고 해요. 주변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제일 작은 최소의 필요는 없는 거야. 일단 사전적인 의미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극소가 조심할 것이 얘 말고도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렇게 뾰족한 녀석도 극대라고 불러요. 자, 근데 내가 얘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얘는 대표적인 무슨 함수였어? 미분이 되는 함수였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좌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하고 달라서 얘는 미분이 안 되는 그거였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미분이 안 되는 경우에도 극대나 극소가 존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함수들은 미분이 가능한 함수고,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 그 극대 극소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특징을 얘기하고 가실게요. 미분이 안 되는 요런 애들도 극대 극소가 존재해서 따로 잘 챙겨야 되는 거 맞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극대 극소는 이게 0이다. 자, 근데 그러니까 그림으로 따지면 이제 이 그림이 극대 극소가 되는 거고요. 3차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순간에 이제 이런 순간도 생겨요. 얘도 그 접선의 기울기가 0인데 얘는 저기 극대 극소라고 부르지 않죠. 왜냐하면 부호 변화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극대 극소를 가장 잘 가리키는 단어는 f'x의 부호 변화야. 부호 변화. 그리고 얘를 찾아내는 어떤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요게 있는 거예요.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근데 f'이 0이고 그러니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 거죠. f'이 0이면서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자, 그것도 또 얘기를 해주면, 자, A에서 저렇게 함수값이 0이 되는 저런 케이스가 있고 A에서 접하는 이런 케이스가 있죠. 이 둘의 차이는 얘는 인수정리에 따라서 x-a의 1승 이렇게 둘 수 있죠. 1차식. 여기 기울기 마이너스인 거 감안하고. 자, 얘는 x-a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짝수 거듭제곱을 가지면요 0을 만족시켜도 앞뒤로 대소가 안 바뀌어요. 여전히 그 이참수가 커요. 홀수 거듭제곱은요 대소가 바뀌어요. 자, 이거 1이라고 해볼게. 1이라고 해볼게. 자, 한 번은 0을 대입하고 한 번은 2를 대입해 볼게요. 0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이었죠. 자, 여기 마이너스 그냥 식 다 제대로 써서 0을 대입하면 플러스 1이었죠.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죠. 부호 변화가 일어나요. 홀수 차승일 때. 짝수 차승일 때는 저기 0을 대입하면은 1이죠. 2를 대입해도 1이죠. 부호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후자 같은 경우는 f'의 부호가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f'x가 0이 될 때를 찾아야 되는 건 맞지만 여기서의 후자처럼 부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쟤는 극대나 그거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은 그림에서 이렇게 극대 극소 찾는 거 해볼 거예요. 극소, 극대, 극대, 극소 이렇게 fx 그래프에서. 자, 그러면 f' 버전의 그래프를 가볼까요? 여기가 fx가 아니라 f'x 버전입니다. 좀 더 높게 그릴걸. 그냥 그리자. 자, 그래프가 자, 요런 그래프가 있어요. 극대는 몇 개이고 극소는 몇 개일까요? 아까 그 포인트를 잘 생각해봐. 일단 기본적으로 미분 가능한 거에서의 얘기가 거의 90% 이상이 진행이 되니까 얘가 0일 때를 찾으시고요. 두 번째 요건이 부호 변화가 있는 거였죠? 두 가지 요건을 지키는 거 찾아보세요. 자, 0일 때를 찾으시면은 얘하고 얘가 있죠? 1번, 2번, 3번이라고 할게. 자, 1번은 그러니까 극대 극소를 묶어서 극값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극값은 누구고 극값이 아닌 건 누구입니까? 이게 뭐야? 자, 일단 0인 걸 찾았어요. 극값은 누구고 극값이 아닌 건 누구예요? 정모가 얘기해봐. 0 3개, 1, 2, 3 중에서 그 값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x가 몇일 때는 극값이 되고 x가 몇일 때는 극값이 안 돼요. 어디? 3일 때는 안 되죠. 그러니까 봐봐. 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부호가 바뀌잖아. 자, x축이랑 만나서 그 f'이 0이 되면서 세 개가 있는데 얘네는 여기에서 부호 변화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는 극값이 돼요. 근데 얘는 부호 변화가 없으니까 극값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얘는 y' 플러스면은 증가하는 상태죠. 그러니까 y' 쉽게 말해서 그 변화를 보는 거거든. 플러스면 증가, 마이너스면 감소야. 자, 얘는 증가죠? 얘 감소죠.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었어요. 이거 무슨 값? 오늘 배운 단어? 극대 극소 중에서? 극대. 극대. 감소하다 증가로 바뀌는 이 순간이 바로 극소라고요. 극대 극소를 배우고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다 얘기를 한 거고요. 계속 찾아보죠. 자, 다음 함수의 극값을 구하죠. 이렇게 3차 함수가 있어요. 일단은 저거 미분 연산하는 걸 먼저 빨리 봐야겠다. 자, f'x를 구해볼게요. 자, 이건 미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3을 앞으로 내리면서 이걸 하나 깎는 거. 3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1차항은 그 과정을 하게 되면 그냥 여기 개수를 읽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9가 미분 결과, 상수는 미분하면 사라져요. 자, 이렇게 미분을 했죠. 자, 그럼 극값을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요건이 뭐라고요? 일단 얘네들이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x가 3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그 부호 변화는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얘네 인수분해하면은 다 1차항 근이잖아. 이렇게 1차항 근이면 부호 변화가 다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인수분해를 했는데 요지랄이 났다 그러면 3에서는 극값이 아닌 거라고요. 아까 그래서 홀수차 삭수차 그거 해준 거야. 그래서 그래서 극값을 구하라. 자, 그러면은 이거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3하고 마이너스 1과 3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에서 이거 극대야 극소야? 자,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었어요. 극대예요 극소예요? 극대죠. 이거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었으니까 극소죠. 그래서 f-1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극대고요 3에서의 함수값이 극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값을 계산해서 그 값까지 내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 필수 2번이랑 아래 확인 체크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니, 표본은 일단 그렇게 해보세요. 오른쪽에 표본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함수 fx도 다뤄야 되고 그 미분을 한 이제 그 함수도 우리가 이제 다뤄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표로 예쁘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이 표를 예쁘게 잘 그리면 저희 심화 미적분 가서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렇게 표를 작성하는 법을 알려줄 건데, 먼저 f를 미분을 하면은 6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2x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일단 f'x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으세요. 왜냐면은 우리 fx에서도 0이 되는 지점 많이 찾았었죠. 왜? 그게 근이 되니까. y는 fx도 0에. 마찬가지로 f'x가 0이 되는 거는 극값이 되거나 뭔가 특이점이 항상 되죠. 그래서 x가 0 또는 얼마냐면은 6이 나오죠. 2가 나오죠. 이렇게. 자, f'x가 0이 되는 0과 2를 x자리에 써주세요. 순서가 x, f'x, fx입니다. f'x가 먼저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사이와 그 끝에를 점점점 표시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라도 이 함수가 어떤 패구간이 있다, 뭐 마이너스 1부터 7까지다, 그러면 여기 칸이 한 칸씩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 7, 마이너스 1. 자, 그게 없다면 이제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데, 자, 그러면 그 뿜마뿜마의 법칙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은 거의 플러스로 시작합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마이너스로 시작하죠. 감소하니까. 그래서 별일이 없다라면 플러스로 시작해서 뿌, 마, 뿌 이렇게 가게 돼요. 별일이 없다면. 그 별일이 뭐죠? 여기가 막 이렇게 제곱인 근이 있거나 그런 경우가 별일이죠. 자, 그럼 플러스니까 증가하는 fx. fx가 여기 또 점점점일 때 정확히 몇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증가하는 화살표 그려주시고, 그러면은 얘가 0인 지점에서 증가 감소가 바뀌죠. 그래서 감소하는 거 이렇게 그려주시고, 증가하는 거 그려주시고, 0일 때 함수값 뭐라고 불러요? 극대라고 부르죠. 2일 때 함수값 극소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한눈에 표로 이렇게 담백하게 정리하는 걸 연습하겠다는 거야. 2를 여기다 대입하면 0 나와요. f' 구하는 게 아니라 f2를 구하는 거야.
8이 16에다가 24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5. 그럼 딱 이렇게 담백하게 정리가 됐죠. 그 극대값 3, 극소값 마이너스 x는 2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5를 갖는다. 이렇게 딱 보고를 제대로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극대급수 거의 절반 이상이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저렇게 표를 그리는 방식으로 이제 많이 저희 접근할 거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조금 속도를 높여 볼게요. 방금 했던 게 뭐였죠? 3차함수였죠? 이제 4차함수 버전 볼게요. 4차함수를 보시면요. x에다가 한 10억 넣어봐봐. 그러면은 뒤딱 커질 거 아니야. 최고창의 양수면요. 마지막엔 결국에 엄청 커지고 증가하고 있어요. 그걸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러면 이거를 그 표를 이용해서 이 녀석의 분석을 해볼게. 한 가지 예고를 하자면 지금 우리가 극값하고 있죠. 그 뒤에 다음 컨텐츠가 최대 최소랑 그래프랑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여기하고 여기서 하는 게 여기서 하는 거랑 거의 안 달라요. 지금 똑같은 행동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극값 찾으면서 우리 자연스럽게 그래프 그렸죠. 여기를 읽으면 그 단원이 최대 최소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렸잖아. 그 단원이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이 표 그리고 정리하는 행동을 중단원 한 두세 개에 걸쳐서 이것만 하게 돼요. 그래서 막 새롭게 막 뭔가가 계속 알아야 되고 그런 게 없을 거라서 일단 그 기본 개념을 배우는 데는 여러분들이 없을 거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뭘 할 거냐면은 심화 개념을 좀 알려줄 건데 천천히 좀 얘기해 볼게요. f'(x) 얘는 저기 4x 3승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8 이렇게 미분이 되죠. 그래서 요거 역시 0이 되는 걸 찾기 위해서 내가 4로 묶어줄게요. 그럼 x 3승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인데 자 3차식부터를 우리는 고차식이라고 불러요. 고차식 인수분은 어떻게 됐었죠? x에다가 아무거나 때려봤죠. 근데 근과 괴서의 관계에 따르면 여기가 세근의 곱이니까 그 세근이 물론 유리수일 수도 있지만 출제자가 그렇게 가혹하진 않기 때문에 1이나 2 같은 거 대입해 보시면 돼요. 물론 한 근이 2분의 1이고 다른 근이 막 4 이렇게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는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1 대입하시면 어때요? 0 안 나오죠.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0 나오죠. 자, 인수 정리에 따르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0이 나왔다라는 건 어떤 인수를 갖고 있다는 거니? 자, 인수분해가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0이 나왔던 거야? 여기 무슨 식이 있어서? 1이 있어서 마이너스 1 보고서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고 0이 됐어요? x 플러스 2. x 플러스 1이죠. 그게 인수정리잖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0이 됐네? 인수분해 됐을 때 요런 인수가 있었겠구나. 이게 1학년 때 배웠던 인수정리잖아.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와리가리 이거 막 나눗셈 해갖고 목 찾고 그런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왔다 갔다 하는 거. x 3승을 만들기 위해서 x 제곱을 가져올게요. x 3승 만들어졌죠? 그랬더니 예상치 못한 부산물로 x 제곱이 나왔는데 그거 없어야 되죠? 만들려는 거. 없애줄게요. 큰일 날 뻔했네. 없애줄게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x라는 부산물이 또 나왔는데 나는 마이너스 3x가 필요하죠. 마이너스 2x 더 가져올게요. 그랬더니 부산물로 나온 게 마이너스 2도 필요했었는데 땡큐 이게 되죠. 이렇게 아다리가 맞는 이유가 뭐야? 얘가 인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자, 요게 2하고 1 마이너스니까 그분이 오셨네요. 제곱이 조심해야 되는 그분이 오셨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그 표로 훨씬 낫다. 자, x하고 f'(x가 먼저니까 프라임. 프라임. 마이너스 1이랑 2에서 0이 되죠. 점점점. 여기서 f' 0인 거 골랐으니까 가장 먼저 써주시고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자, x가 무한대일 때 기본적으로 뿜마뿜마 법칙이 위에서 최고차익에서 양수니까 오른쪽 끝에서 플러스로 스타트가 돼요. 그러니까 증가한다 이 말이야. 이거 공감 되시나요? 그러니까 f'(x가 요건데
x에다가 한 10억 넣어봐봐. 이거 2보다 오른쪽인 거 10억 넣어보세요. 100억 넣어보세요. 양의 무한대잖아. 미친듯이 증가하고 있는 거라고. 플러스 시작이야. 자, 2에서 부호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1차식이니까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를 잘 보세요. 제곱이죠. 안 바뀐다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안 바뀌어요. 이게 조심할 거. 이해되시죠? x 플러스 1의 제곱 직접 대입해보세요. x 플러스 1의 제곱에서 내가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랑 0을 대입했을 때 비교해보세요. 0을 대입하면 1 나오죠? 마이너스 1 대입해도 제곱해서 1 나오죠? 부호가 안 바뀌어요. 자, 그러니까 감소하다가 다시 이게 뭐야? 보실게요. 자, 이런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몇이죠? 마이너스 4 플러스 12 0이네. 그 다음에 2일 때 함수값 몇이죠? 8, 4, 32 마이너스 24 저 F 프라임 X죠? 소리. 자, 마이너스 1때 함수값 몇이죠? 1이고 마이너스 6이고 플러스 8 10 19에서 6 빼니까 13이죠. 2에서 함수값 몇이죠? 16에서 24 빼고 그 다음에 16 빼고 플러스 10 마이너스 14죠. 자, 이거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여기다 그려보면 공부를 잡히나? 잡히네. 자, 감소하다가 잠깐 0으로 쉬다가 또 감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더 자세히 저기 심한 비교편에서 배우는데 감소하다가 잠깐 쉬다가 또 감소하는 거예요. 반조 감소. 그러다가 다시 증가로 돌아서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극소가 여기 마이너스 14 나온 거고요. 얘가 13.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게 4차함수의 그래프예요. 자, 4차함수 그래프 본 김에 잠깐의 그 심화 개념. 자,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였죠. 그 다음에 이게 13이 나올 때 여기가요 3이거든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한번 대입해볼까? 3을 한번 대입해볼게. 81 마이너스 54 마이너스 24 플러스 10 그러면은 저기 13이 나와야 되니까 78 91 13 나온 거 확인되시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찍었을까요? 미리 계산해왔을까요? 수하려고? 자, 이게 이제 비율 관계라는 건데 3차 함수도 있고 4차 함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4차 함수에서 특이점도 있잖아요.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변곡점이라고 하거든? 그 변곡점의 그 x좌표랑 이 극점의 x좌표랑 그 변곡점에서 함수값이랑 똑같은 놈의 x좌표의 간에 항상 3대 1이에요. 이거 그 증명도 나중에 보여줄 거야. 이게 이제 3차, 4차 함수의 비율 관계인데, 그러니까 이 비율 관계에서 이제 입시계에서 이제 어떠한 썰이 있냐면, 우리 수학 1탄 현우진 선생님 아시죠? 선생님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부터 이 비율 관계는 그냥 수학 입시계에서 그냥 많이 알려진 교과서에는 명시가 안 돼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가르치는 사람들은 가르치고 모르는 사람들은 뭐 안 가르치고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분이셨는데, 이분이 이걸 되게 좋아하고 엄청 강조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비율 관계를 적용해서 푸는 문제가 수능에서 킬러 문제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고 나서 그냥 그때 당시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의 시기에서 아니면 이름이 제일 나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더 많이 이제 까임을 당했겠죠. 또 뭐 그런 걸 가르치냐, 그냥 뭐 강의 팔아먹으려고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뭐 얘기를 했는데, 저기 충분히 심화되기 좋으니까 이제 뭐 가르치신 거겠죠. 근데 이제 이것과 관련된 이제 수능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욕했던 강사들이 다 그걸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참고로 나는 욕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는 뭐 그냥 어떤 동네 수학 강사가 저거를 다 이제 가르치는 그 내용이 됐고, 그렇다 뭐, 아직까지도 이제 모의고사에 좀 더 나오는 그런 관계로, 뭐 자세한 건 더 나중에 얘기하면서 이걸 알려줄 건데, 그 삼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 삼차함수와 관련된 얘기. 그러니까 삼차함수라는 그 제목을 걸어놓고도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삼차함수는 되게 한정된 함수거든. 삼차함수가 그래프가 일단 이렇게 되는 건 아시죠? 삼차함수 그래프 중에 하나가 어떻게 될 수 있어?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죠. 이 세 개밖에 안 되죠. 근데 얘네들은 좀 뻔한 거라서 잘 나오진 않고, 그래서 얘로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일단 삼차함수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적어도 이거 이외에 다르게 생긴 그래프는 없는 거네. 그 부호 뒤집히는 거 말고. 자, 삼차함수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요. 내가 이렇게 축이 있을 때 어떤 상수함수를 이렇게 그렸어요. 상수함수가 만나는 이 세 근이 있겠죠. 자, 이렇게 그었어요. 이 세 근이 있겠죠. 이렇게 그었어요. 그럼 또 세 근이 있겠죠. 이 세 근의 합이 다 똑같아요. 안 변해요. 이건 여러분들도 증명이 가능할 정도로 엄청 쉬운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세 근의 합은 여기 있는 이 변곡점의 3배예요. 3 곱하기 변곡점. 자, 이거 되게 증명도 쉽고 간단한 거거든요. 자, 얘를 이제 스탠다드로 잡을게. fx가 3차식인데 그 fx가 일반적인 3차식이고 ax의 3승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가 0이라고 했을 때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볼게요. 이거는 봤었죠, 1학년 때.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라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네. 근데 봐봐. 얘네들은 결국 연립을 하는 거거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3하고 5라고 한다면 이퀄 0이 아니라 이퀄 3, 5 이렇게 둔 거잖아. 그거를 이항한다고 해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눈곱만침이라도 타격을 받나요? 상수항만 이상이 생기죠. 그러니까 곱은 이상이 생기는데 합은 안 변한다고요. 자, 얘는 기울기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1이라고 할게요. 2x 플러스 1과 연립을 했어. 이거 넘겼어. a분의 b가 영향을 받니? 안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어떻게 직선을 긋건 세근이 만나면 세근의 합이 다 똑같다 라는 사실 하나. 그럼 세근의 합이 왜 하필 3 곱하기 변곡점이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분을 해서 저거 미분하면은 f'x가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 되잖아요. 자, 미분을 한 번 더 하는 건 이계도함수라고 해서 심화 미적분의 내용이긴 한데, 이 설명을 위해서 아주 단편적인 사실만 지금 잠깐 가르치면, 자, 미분 한 번 더 하는 거를 이제 이계도 함수라고 해서 수학2 교육과정에서 벗어나는 건데, 자, 이렇게 돼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극값이죠. 극값은 f'이 계속 0일 때를 지금 두고 있잖아. 그러니까 f' 0이라는 게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의 만남의 광장이잖아. 0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 f2'이 0. 그러니까 f'의 의미가 기울기였죠. 기울기가 증가 감소로 바뀌기 때문에 극값이 됐던 것처럼 f2'은 기울기에 대한 변화거든. 자, 위로 볼록이 있고 아래로 볼록이 있어요. 자,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는 거니 감소하고 있는 거니? 기울기가 이렇게 됐던 애가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감소한 거예요, 증가한 거예요? 감소죠. 네. 그래서 f2'은 그 기울기의 또 변화를 보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볼록의 모양이 돼버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위로 볼록은요, 근데 이거 내가 또 한마디만 해주면은 아, 그거였구나 할걸? 그게 뭐냐면은 우리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죠. 이거 이계도 함수가 플러스 3인 거거든. 그러니까 최고 차이 계수의 부호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야.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라고. 이러면 또 훨씬 잘 받아들여지시죠. 그러니까 이런 건데, 이런 식으로 볼록이 바뀌는 지점, 증감이 바뀌는 지점을 극점이라 부르고요.
볼록이 바뀌는 지점을 곡선이 바뀐다고 해서 변곡점이라 부르는 건데 아까 우리 잠깐 봤었어. 이렇게 생긴 애들. 위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그 찰나의 순간이죠. 3참수는 여기에 그게 해당이 되거든. 얘가 F2'이 0인데 부호 변화가 있는 0. 이해되시죠? F'이 부호 변화가 있는 0을 극값이라 불렀고 F2'이 부호 변화가 있는 0을 변곡점이라 부르는 건데 그 잠깐만 가져올게요. 그래서 이게 0인 걸 찾아보면 x가 몇이 나오냐면 마이너스 그 저기 6a분의 2b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x가. 그럼 x는 몇이냐면은 3a분의 b가 나오는데 자, 마이너스 a분의 b가 뭐였지? 세근의 합이었죠. 자, 이거 변곡점의 x좌표야. 변곡점의 x좌표에다가 내가 3배를 때리게 되면 마이너스 a분의 b분의 b만 남게 되고 이건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세근의 합이니까 이 말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 현식을 찾아보시면 이걸 지금 이 얘기를 한 1시간 동안 이 얘기만 하는데 얘를 한 그 강의하면서 8번을 이 글자를 8번을 써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맛만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맛만 보여주면 와 개변 열심히 준비 잘했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 그걸 쓰는 거 보여주면 와 소리가 나올 거예요. 이거는 근데 꿀팁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개나 소나 다 하는 거라서 모르면 손해보는 그런 거라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럼 5차함수, 6차함수는 수능에서 잘 다루지 않아요. 교육과정 밖은 아닌데 5차함수, 6차함수부터는 3차함수 그래프가 3개였죠. 4차함수 그래프가 더 많거든요. 4차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저기 중근이 되는 경우 한쪽으로 변곡점, 다른 쪽으로 변곡점, 이렇게 4개 정도가 그려지거든요. 극각의 개수에 따라서 다 이제 그 도함수가 다 각기 하나씩 하나가 중근으로 합쳐질 때 그러니까 2개가 중근 하나 대 3개가 중근이 될 때 그래프 이렇게 4가지 종류의 그래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5차함수부터 이렇게 되게 되면 그래프 종류가 너무 많아서 문제를 내기가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수능 문제 방식이 출제자가 머릿속으로 얘 생각하면서 얘에 대한 암시를 주면서 얘에 맞는 거를 추론해내는 방식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속으로 병무 욕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병무가 어떻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야, 걔 있잖아. 수험고 다니고 막 이러면서 뭐 안경 쓰는데 뭐 안경 모양 없지.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하기 방식으로 내는 게 수능 문제란 말이야. 그러면서 얘를 사실 말하고 싶은데 그런 식으로 돌려 말하고 그런 건데 5차함수 이후부터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져서 그게 좀 힘들어서 거의 아직까지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저기 절대 안 낼 거라는 말은 안 했지만 나올 가능성은 좀 적은 거죠. 네. 4차함수까지는 다르고. 그래서 그런 거였고요. 그럼 지금 뭔가 폭풍이 지나갔죠. 집에서 엄마가 뭐 배웠니 이러면은 3차함수하고 4차함수의 비율 관계를 조금 맛봤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점점 얘기를 할 거고 지금은 일단 그것만 잘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저 최대 최소나 그래프는 저거 자꾸 똑같은 건데 반복하는 거라서 그 접선의 기울기라고 이렇게 그걸로 쓰인다라고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거잖아. 그쵸? 근데 미분 또 쓰이는 영역이 바로 이 속도와 가속도의 영역이에요. 우리 갑자기 분위기 물리 시간 됐는데 거리가 이제 거속시 이거 기억나죠? 추억의 중학교 시간 속력분의 거리가 뭐 시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먼저 속도하고 속력의 차이가 뭔가요? 속도와 속력의 차이. 그 다음에 얘네하고 배치가 되는 게 거리하고 변이라는 말인데 자 이거 두 개 비교하는 그 기준이 같아요. 변이는요 똥 생각이 나는데 그게 아니고요 위치의 변화라는 거거든요. 위치 변화. 위치 변화가 뭐 거리하고 뭐가 다르나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정식 용어를 빌려오면 벡터와 스칼라인데요. 얘는 벡터고요. 얘는 스칼라.
자, 이게 다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벡터하고 스칼라의 차이는 얘는 크기만 있고요. 얘는 크기하고 방향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방향은 통상 우리는 부호로 표현하거든요. 방향이 없다라는 건 그냥 양만 나타내니까 플러스만 있겠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속력은 플러스만 표시를 해요. 거리도 플러스만 표시를 해요. 너 오늘 몇 킬로 걸었어? 나 오늘 20킬로 걸었어. 이렇게 플러스만 표시를 해요. 자, 속도하고 속력. 그래서 속도가 속도를 나타내는 함수로 이렇게 VT 갖고 어떤 식을 쓰거든요. t 값에 따라서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음수라는 말은 내가 기준으로 삼은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뜻해요. 근데 속력은 다시 말해서 VT의 크기거든요. VT의 크기, 속도의 크기. 부호를 안 보겠다. 자, 그러니까 이동거리하고 변이는 딱 한 가지 비유만 들어주면 바로 이해가 되는데, 내가 여기서 출발했어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자, 시작과 끝의 담백한 위치 변화만 보는 게 변이에요. 이동거리는 요 경로를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거리하고 그 변이는 요런 게 다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지식을 깔고 얘기를 해보죠. 우리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그 중에서 x의 변화량을 0으로 보내서 아주 미세한 그 기울기를 재면서 미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분수 관계를 띄는 게 좌표에서의 xy 변화량도 있지만 그 위치 변화, 그러니까 변이를 그 시간으로 나눠서, 시간의 변화로 나눠서 얘를 미세한 그 속도 변화로 볼 수 있는, 속도로 볼 수 있는 이 관계로 스위칭해서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단원이. 그래서 보시면 시간의 변화, 그러니까 시간이 1초였다가 다시 시계 보니까 3초가 됐어요. 그동안에 2초의 변화가 생겼죠. 그 2초의 변화 동안 내가 위치가 지금 7m 지점이었는데, 등산을 하는데 그 7m 지점이었는데 15m 지점까지 갔어요. 그동안 난 8m를 전진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속도 4m/, 이게 뭐 시간이 초라고 한다면 세크로 내가 움직였구나. 이런 게 이제 속도를 재던 그 방식이었죠. 그거를 이제 변화량 관점에서 봐주면, 이게 요거는 이제 저처럼 좀 낯설 수가 있는데, 변화량 관점에서 봐주면 이게 어떤 시간 t에서의 변화 그 위치고, t에서 델타 t만큼 변화한 거에서의 위치, 그러니까 나중의 위치, 그거를 빼면은 위치의 변화, 그거를 시간의 변화, 그러니까 경과 시간으로 나눠주면 바로 이제 속도가 정의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속도 그식. 속도를 정의를 했어요. 이게 뭐에 배치가 되는 거야? 평균 변화율에 배치가 되는 거야. 그럼 이 델타 t를 0으로 리미트로 보내게 되면, 자, 이렇게 이때가 t가 1초였고요. 이때가 t가 저기 x초였어요. 그래서 위치가 이제 이때는 fx였고요. 이때의 위치가 3이었어요. 그래서 x하고 x초일 때하고 1초일 때의 어떤 평균 속도를 내보면은 x-1초만큼 시간이 경과했을 때 fx 빼기 3만큼 위치가 그 경과한 거니까 평균 속도가 이렇게 되는데, 내가 여기다가 리미트 x를 1로 보내면 그 아주 미세한 변화가 돼서 1초로 얘가 빨려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1초에서의 순간적인 속도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1초에서 살짝 경과가 됐을 때, 1초에서 살짝 경과가 된 거에 대한 위치 변화를 나눴을 때, 그러니까 1초에서의 순간적인 움직임을 캐치하는 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함수에서의 그 순간 변화율이 접선의 기울기였다면, 이 속도 가속도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순간 속도가 되는 거예요. 순간 속도 언제 쓰이죠? 경찰이 속도 단속할 때. 착각. 내가 여기서 잠깐 꽝 올렸다가 이렇게 해도 여기 딱 카메라 찍히면 단속이 되죠. 자, 가속도는 이제 이게 더 미분이라서, 그러니까 속도에 대한 변화를 보는 거죠. 가속도에 대한 가장 친근한 숫자 뭐예요? 중력 가속도죠.
세크 제곱이라는 단어가 쓰이고요. 왜 제곱이라는 단어가 쓰일까요? 단위에는 공식이 있다. 미터 퍼 세크를 다시 한번 세크로 나눈 거예요. 이 미터 퍼 세크는 속도의 변화를 가리켜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너네가 하늘에서 자유낙하를 하면은 미터, 1초에 10m 가는 거 빠른 거야, 느린 거야? 빠른 거죠. 근데 그만큼 속도가 붙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딱 뛰어내리는 뛰어내려고 발꿈치 들었을 때는 가만히 있으니까 속도가 0이죠. 근데 몇 초? 1초가 경과하면 9.8m/s가 되고요. 2초는 20, 거의 20, 30, 40 이렇게 해서 속도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야. 그럼 엄청 빠르게 늘어나겠죠. 이러니까 그렇게 그 공기하고 마찰이 커서 유성이 막 타들어가고 이런 건데, 물론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공기저항도 같이 늘어나니까 그 평형점이 되는 종란 속도에 도달해서 어느 선 이상으로는 이제 못 늘어나는데, 어쨌든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를 또 이제 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확장을 시킬 수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인트로까지만 얘기를 하고 오늘 수업을 좀 맞춰볼게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뭐 이렇게 변하는 막대기가 있어요. 길이가 변하는. 근데 그 변하는 걸 누가 함수로 줬어요. t에 관한 함수. t에다가 3을 대입하면 3초에서 그 막대기의 변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게 뭐가 있었어요? 왜 콘서트 줄 같은 게 있죠. 막 어떤 뭐 카페 줄 같은 거. 시간이 몇 초일 때는 그때는 사람들이 커피를 희망하지 않는 시간대여서 뭐 요즘 뭐 줄의 길이가 있고, 어떤 시간대는 성수기 시간대여서 뭐 이렇게 길기도 하고. 근데 이거에 이제 변화하는 속도를 보고자 할 때 역시 또 시간으로 나눠서 그 시간을 0으로 보내는 미분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t에 관한 식이 나왔을 때 우리가 지금 신나게 f'x 한 것처럼 f't를 해주시면은 그 순간 사람이 얼마나, 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늘어나고 줄어드는지 그 속도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넓이에도 적용이 되고요. 넓이는 뭐가 있어, 우리 왜 달고나가 있어요. 그 달고나가 이제 뭐 주변에 뭐 습기에 뭐 이렇게 녹아가고 있어요. 녹는 속도라든지 어떤 부피, 공에서 바람이 빠지는 속도 같은 거, 이렇게 되게 많은 실생활들을 다 미분을 통해서 그거의 순간적인 변화율을 내가 다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만 이제 좀 소재가 바뀌고, 앞에는 선생님 앞에 왜 이렇게 많이 건너뛰었어요? 다 똑같거든요. 그냥 하나 랜덤으로 찍어서 보면요. 물론 다 풀고 넘어가긴 할 건데, 그러니까 결국엔 다 그 표, 아까 안내해줬던 표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거든. 활용 문제도 있고 다 같이 해보긴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최대 최소 있죠. 이런 거. 우리 방금 신나게 했던 4차함수죠. 그 4차함수 그래프 보니까 다 잘 그리대. 그래서 이 변형 찢으면은, 자, 4차함수 무슨 함수예요? 함수의 종류가 3차함수, 4차함수 이런 거 무슨 함수라고 부르죠? 다항함수라고 부르죠. 다항함수는 미분, 연속, 극함 다 프리패스죠. 그러니까 그 미분 가능할 때 해구간이면 무슨 정리에 의해서 연속일 때 저기 해구간이면 무슨 정리?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최대 최소 값 다 같죠. 그거 구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뒷단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런 거 반복되니까 이런 거는 다 그때 다음 시간 하게 되면 다 스킵할 거거든. 한 개만 딱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좀 진도 뺄 거고요. 그래서 앞에 수업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지금 미분까지 거의 다 나가는 거를 다음 주면은 미분이 끝나고도 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컨텐츠는 미분까지, 그러니까 중간고사 범위까지 내신 그 모의고사를 볼 거고요. 클리닉 시간에. 그 다음에 일단 개념 원리 지금 거의 진도 치고 나가는 거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연습 문제 그 문제풀이 강의를 하면서 앞에서부터 쭉 정리하면서 가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 부교재도 열심히 풀어 나가고 계시죠? 구매를 하셔갖고, 부교재가 우리 라이트 쌤으로 정했나? 아직 안 정했나? 그러면은 어떻게 하지? 부교재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잘 하셔도 연산을 좀 하셔야 되니까 어차피 그 문제집 하나 정도는 다 풀어야 되거든? 라이트 쌤 너무 쉬우면, 아니 또 좀 헷갈리네. 그냥 라이트 쌤 하세요. 너네가 좀 이해를 잘 하더라도 또 실제로 그거를 한번 푸는 건 또 다르거든?
부기자 라이트센을 구매하셔갖고 이걸 진도까지 다 풀어 나가시고요. 얘도 한번 그 문제 쫙 정주행하면서 그 개념 쫙 정리 다시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렇게 해갖고 좀 내실을 다지고, 자 그럼 방학 전에 진도가 끝나고도 남아요. 지금 7월 마지막이구나. 예. 일단 그거